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 투자기업의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금돼 있는 한국 근로자들이 이르면 오늘 오후 전세기가 도착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 인력 비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심한 폭언 등 충돌이 발생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대형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가 누출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조지아의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수백 명이나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투자 기업의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들을 향해 미국인의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는지 묻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기업 인재들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대신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ut the president also expects these foreign companies to hire American workers and for these foreign workers and American workers to work together to train and to teach one another. 미국인 고용 훈련이란 조건을 걸고 비자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셈인데 백악관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a very nuanced and responsible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president to tak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를 신설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찾은 조연 외교장관도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만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도 미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불이익이 따르는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구금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구금돼 있는 한국 근로자들은 이르면 오늘 오후 전세기가 도착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내일 저녁 정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폭스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외교부 현장 대책반은 오늘도 미국 폭스턴 한국인 구금 시설을 찾았습니다.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한국인 근로자들의 전세기 탑승을 하루 앞두고 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 계속해서 미국 측 협조를 받아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국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기 도착에 맞춰 애틀랜타 국제공항까지 근로자들의 이송 계획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구금 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거리는 430km 정도.
차량으로 쉬지 않고 이동하면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미 당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운 여러 대 버스들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미 이민당국과의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발 시점은 이르면 오늘 오후로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시간 내일 새벽 귀국편이 출발하게 되면 내일 저녁쯤에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당국이 공항에서 신원조회 같은 행정 절차를 추가로 요구한다거나 돌발 변수들로 출발이 늦어질 경우에는 귀국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측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수화물을 취합해 국내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전문 인력 비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 단속과 제조업 투자 유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기술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며 비자 제도 개선을 시사했지만 현지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과 같은 무더기 구금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미국 비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특별비자 입법이나 취업비자를 행정명령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중 대표적인 건 E1과 E2, 무역회사나 투자사 주재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반 주재원 비자 L1, 전문직 비자 H1B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등 발급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가 700조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의 신설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영세한 규모도 많고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또 수월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비자가 신설되는 게 좀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에선 지난 2005년 호주인 전문직 특별비자인 E3가 신설됐습니다. 호주인들에겐 해마다 1,500개의 E3 비자가 배정되는데 호주는 미국 특별비자가 입법된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인 E4를 신설하자는 미국 내 입법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미 하원에선 한국인 최대 15,000명에게 최장 2년 동안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3년째 입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법이 처음 입안됐을 때보다 그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해마다 85,000개만 추첨으로 발급하는 전문직 비자 H1B 가운데 한국인의 몫을 일정하게 할당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결국 특별비자 입법이든 할당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든 대미 협상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실무협상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우리 대통령실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지렛대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우리 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미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이 조만간 귀국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6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전세기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기는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는데 우리 국민이 구금된 곳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집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시 손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걸 그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 절차에 협상을.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SBS에 전세기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애틀랜타 현지를 출발해서 목요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범 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3일 워싱턴 DC의 한 프라이빗 클럽에서 동료이자 주택금융청 국장인 빌 풀트에게 폭행을 가하겠다고 폭언을 퍼부으며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센트는 대통령에게 왜 자신의 얘기를 했냐고 화를 냈고 갈등이 격화되자 클럽 공동 운영자가 개입해 중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프레디 맥 등 연방주택금융기관의 민영화를 두고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건은 정권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분열을 상징하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 경찰을 장악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경찰 지휘권을 접수한 이후 살인사건은 60% 이상 줄었고 차량 절도와 강도도 각각 35%, 19% 감소했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관광청은 도심의 군 병력 배치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했으며 일부 박물관의 방문객 수는 20% 이상 줄었고 식당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병력 투입에는 하루 약 100만 달러가 소요돼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부품 관세가 7월부터 미국 자동차 업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산업 컨설팅 업체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 분석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차량과 부품을 수입하느라 14억 달러, 한화 약 1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GM, 포드, 테슬라,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차량 가격 인상과 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헐리우드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견인에 보관 중이던 테슬라 차량의 앞 트렁크에서 가방에 담긴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은 가수 데이비드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현재 월드 투어 중으로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며 경찰은 현재 시신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K-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현진과 협업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레이크사이드 고속도로 인근 풀밭에서 불이 시작돼 대형 나무에 옮겨 붙으면서 거대한 불기둥을 일으켰습니다. 불길은 인근 주택가까지 번져 주택 6채를 전소시켰고 주민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하루 만에 완전 진화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주의 한 대형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가 누출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달 30일 밤 뉴욕 온타리오 카운티의 한 창고에서 시작됐으며 창고에 보관돼 있던 손소독제가 대량으로 흘러나오며 불길이 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알코올 성분이 물 위에 떠내려가면서
도랑까지 불길이 번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불길은 하루 뒤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근 하천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당국이 수질조사와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화물선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67개가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 8월 26일 중국 선전을 출발해 롱비치항에 도착한 화물선에 실려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나 추락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팀은 제트보트를 이용해 바다에 떠있는 컨테이너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13세 소년이 학교 총격 계획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소셜미디어에 총격과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토요일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소년의 집에서는 23정의 총기와 여러 상자에 탄약이 발견됐으며 총기 중 다수는 불법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년의 방에서는 학교 총격범을 모방한 글과 사진이 발견됐고 가방 안에는 탄약과 탄창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그는 총기 불법 소지와 학교 폭파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반 학생의 32%가 기초 수준 이하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텍스트에서 정보를 찾아 의미를 이해하는 기본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는 팬데믹 영향뿐 아니라 화면 사용 증가와 긴 글 읽기 감소 등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수학 성적도 하락세를 보이며 졸업반 학생의 45%가 기초 수준 이하로 평가됐습니다. 콜드플레이 공연 중 키스캠에 포착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불륜 여성의 남편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드루 캐벗은 아내와 이미 공연 전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 카메라에 불륜 현장이 들켜 화들짝 놀라는 당시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논란이 된 두 사람은 이후 회사 임원직에서 사임했으며 캐벗 부부의 이혼 심리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딜러나 브로커를 통한 온라인 애완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번 주 하원 의원은 다른 주에서 상업적으로 번식된 애완개를 들여와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 2019년 미국 최초로 펫샵에서 번식업자가 공급한 동물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되며 개, 고양이, 토끼 등 생후 1년 미만 동물에게 적용됩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한 지 하루 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야당을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처음 악수했던 정 대표는
오늘은 다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란 여론이 높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를 포함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도 공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상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50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26차례 거론했지만 협치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40여 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연설 도중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양보를 주문했지만 오늘 연설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팀이 확증 편향에 오류에 빠져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을 했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김 전 검사는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는 수사 정보들이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 탈락한 후에도 차관급인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구매자로 김 전 검사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김 전 검사와 도움을 주고받을 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대신 그림을 사준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그림을 받고 공천과 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의 확증 편향 주장을 피의자의 자기방어 발언이라고 일축한 특검팀은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김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사적으로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를 지난해 9월 3일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망묘류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고요. 또 아주 심히 우려되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인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종묘 관리소장 등을 조사한 특검팀은 오는 12일 김 여사를 당시 수행했던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차담회가 이루어진 경위와 참석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불구속 기소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 고가 귀금속을 건네면서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박성근 전 실장 임명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있었나요? 앞서 한 전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검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검사의 이력서를 보내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박 전 검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멕시코에서 화물 열차가 기찻길을 건너던 2층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0명이 숨졌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서행하는 출근길 도로. 2층 버스가 앞차를 따라 움직이려는 순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기차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 순간 버스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반대편 도로까지 끌려갑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2층 지붕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멕시코시티에서 130km 떨어진 아틀라코물코에서 화물 열차가 도로와 교차하는 기찻길을 건너던 2층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Sinceramente lo que yo alcancé a ver es de que pues el autobús quiso pasar hacia adelante, pero como había tráfico no pudo. Se regresó hacia atrás. 사고 당시 영상에선 차단기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가운데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AP 등 일부 언론은 부상자가 6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Eran empleadas domésticas, trabajaban en casa y pues es muy lamentable porque pues, o sea, por querer ganarle al tren son vidas. 시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단지 내 철도 인근 도로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보고됐다며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개통된 이 열차 노선은 예산 부족 속에 최근 탈선 사고와 저조한 이용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멕시코 철도 관련 사고 건수는 800건으로 4년 전보다 200건가량 늘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고 현장에 신호기나 차단기 같은 안전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에 대해 당국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했습니다. 하마스의 고위 인사를 노린 거였다고 설명했지만 중재국까지 공격한 걸 두고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건물에서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도 폭격 현장은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4시쯤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한 건물이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 건물에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카타르는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는데 하마스 협상 대표단이 해당 건물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 고위급 지도자를 노린 정밀 타격이었다면서 하마스 조직 격퇴 작전은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 협상단 대표인 칼릴 알하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비겁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 중동 국가들이 즉각 비판 성명을 내놓은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도 카타르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 country that has been playing a very positive role to achieve a ceasefire and release of all hostages. 이번 공습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카타르 공습 전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용인입니다. 제52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올해 축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291개 이상의 부스와 250여 개 한국 지자체 및 기업들이 참여해 농수산 엑스포와 거북전 전시, 푸드 페스티벌, K-팝 콘테스트, 그리고 록밴드 YB와 하현우의 공연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축제재단은 올해 주제는 경계선을 넘어서로 세대와 문화를 넘어 모두를 환영하고 포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교묘해진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사기범들이 한국 공관과 사법당국을 사칭해 실제와 거의 비슷한 공문서 명함들을 보여준다며 한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용 형사는 공관의 공식 요청과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른 점은 금전 요구 여부라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공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연방수사국 FBI,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말먼맛 코리안 컬처데이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LA 한국교육원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협력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구의 대건중학교와 경상여자고등학교,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대구 지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한국문화특기생 30명이 K-팝 댄스와 전통 가야금, 대금 연주, 태권도 시범 등을 직접 선보였습니다. 500여 명의 방문객들은 매실차와 카스테라 인절미 등을 먹어보고 한복 입기와 사진 찍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한국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현재 위치한 곳에서 맞은편 건물로 또다시 이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새 들어 살고 있던 건물 소유주인 한국무역협회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445 파크 애비뉴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은 새로운 건물 1, 2층에 위치해 민원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앞으로 청소년 캠프 숙소는 홍수 위험구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올해 7월 독립기념일 대홍수로 목숨을 잃은 캠프 참가자들의 희생을 계기로 청소년 캠프 안전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홍수 위험 지역에는 숙소 건축이 금지되고 근로자 안전교육과 경보 시스템 설치 유지가 의무화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인을 채용하라고 하지만 채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전문 인력이 합법적이고 떳떳하게 미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9월 9일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